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마케팅 자료 분석, 오늘은 제 12주차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주차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만나서 제가 실습을 같이 도와주면 금방금방 그 에러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카톡이나 문자, 메일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도 참 용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서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쩌면 마케팅 자료 분석 플러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이 둘째 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2주차에 배웠던 고객 생애 가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처음에 하는 활동들이 고객 유치입니다. 고객을 많이 모으면 돈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죠. 고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그 고객이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만약에 고객 획득 비용보다 고객 생애 가치가 더 크다면 우리가 이 고객을 획득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고객 생애 가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자로부터 생애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입인데, 만약에 가입을 해서 탈퇴할 때까지 50불씩 3번의 이익을 얻게 되게 하면 이 소비자는 150불의 고객 생애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많이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이 달콤 커피에서 앱에 신규 가입하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광고비도 들어갔고,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무료니까 돈도 좋고, 그래서 총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운 고객이 15,000명 확보되었다고 하면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이 커피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수익면으로 보면 커피 한 잔을 팔면 1,500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신규 가입자가 한 달에 4번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6,000원 정도의 이익을 주는데 매달 똑같이 오는 건 아니고 점점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70%만 남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6,000원에 70%, 그 다음 달은 4,200원에 70% 이런 식으로 쭉 줄어서 이걸 다 더해보면 한 2만원 정도의 이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이만한 이익을 낸 것이니까 이러한 행사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본 것은 이탈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0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에서 유지율을 빼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율이 90%면 이탈률은 10%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객 생애 가치를 직접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고객 유지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오래된 고객 이탈률은 점차 감소하고 또 고객이 몇 번을 구입하는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오래된 고객일수록 점점 구입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또 오래된 고객에게는 점차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유지 기간, 간단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번 구입할 때 얼마를 구입하느냐, 그리고 몇 번 구입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평균 수익 구할 수 있고요. 고객 유지 기간은 약간 좀 생소한 식이긴 하지만 1 더하기 할인율 빼기 고객 유지 비율 분의 고객 유지 비율입니다.
평균 수익은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 구입액 곱하기 구입횟수 곱하기 평균 수익률 해서 연간 구매 건수가 3만 건이고 매출액이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을 3만으로 나누니까 평균 구입액이 10만 원이고요. 연간 구매인 수가 10,000명이라고 하면 평균 구입 횟수가 구매 건수 3만 건이니까 1인당 3건을 구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간 원가 및 비용을 빼주시니까 수익이 10억이니까 3분의 1이 남는 것이죠. 평균 수익이 33%니까 이걸 다 곱하면 평균 수익은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간단하게 1년 수입이 얼마냐? 그럼 얼마죠? 30억에서 20억 빼니까 10억 원이죠. 그리고 연간 구매인 수가 얼마냐? 10,000명이다. 그러면 10억을 만으로 나누니까 1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건 바로 고객 유지 기간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할인율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는데 할인율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객 유지 비율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객 유지 비율이 80%다 그러면 새로 유치한 고객 중에서 20%가 이탈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1년이 지나면 80%가 남아있고요. 2년이 지나면 그 중에 또 80%니까 0.8의 제곱이 되겠죠. 3년이 지나면 그것에 또 80% 이렇게 고객이 남아있고요. 그럼 이것들을 쭉 더하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죠. 그래서 1-0.8분의 0.8입니다. 계산하시면 0.2분의 0.8이니까 4년이죠. 고객이 보통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4년 정도는 간다라는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객 유지 기간은 4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래된 고객한테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객 유지 비율에서 할인율을 빼줘서 이런 식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유지 비율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하고 작년 회원수하고 신규 회원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년 회원수가 8,000명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10,000명입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회원수가 4,000명이면 작년 회원수 중에서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6,000명 남았다는 얘기죠. 작년 회원 6,000명하고 신규 회원 4,000명에서 합쳐서 10,000명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객 유지 비율은 8,000분의 6,000, 75%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숫자만 알면 고객 유지 비율 구할 수 있고요. 고객 유지 기간 구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평균 구매액, 마진율, 구매 횟수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체 수익을 소비자 숫자로 나눠가지고 연평균 수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객 유지를 구할 수 있죠. 현재 고객수에서 신규 고객수 뺀 다음에 작년 고객수 나눠주면 고객 유지를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유지 구간이 1-0.75분의 0.75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3년 나오겠죠. 그러면 10만 원을 3년 유지하는 거니까 이 고객 생애 가치는 30만 원이죠. 근데 만약 여기에 1년 지날 때마다 할인율을 5%씩 추가로 적용시켜 준다고 하면 이 계산이 평균 유지기간 계산이 3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2.5 해서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고객 생애 가치를 구하는 것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SPSS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거래 내역이죠.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조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거래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온라인 명품 판매 회사입니다. 명품은 명품인데 중고 명품입니다. 중고 명품은 특성상 오픈마켓에서 팔거나 그런 개인 거래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제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진위를 확실히 판별한 다음에 정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번호가 있고, 주문을 완료했거나 취소했거나 또 환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매 일시가 2015년도 한 해간의 판매 자료죠. 판매가를 보시면 역시 명품이라서 중고가라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네요. 37만 9천 원, 139만 원. 아마 여러분들 뒤에 가보시면 1000만 원대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량 하나, 그리고 쿠폰 할인 보시면 주문이 완료됐는데 판매가는 37만 9천 원인데 쿠폰 할인 받고 적립금 할인 받아서 26만 7,879원만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급가가 소비자한테 사온 거겠죠. 준 거니까. 거기에 이제 수선비라 이런 거 다 들어서 공급 원가가 이 정도 돼서 판매가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서 수익이 가로로 되어 있으면 음수죠. 수익이 음수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가 A, B, C 되어 있는데 어퀴지션이라고 되어 있고 리피트라고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피트는 재구매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면은 11월 달에 처음 샀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30일 날 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벌써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퀴지션이 처음 지금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액티베이션은 지난번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는데 아직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구매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매 경쟁 연수가 쭉 나와서 2015년인 경우에는 0이고 2014년 1, 11년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가 좀 망가져서 그런데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첫 구매 년도가 2015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래 내역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수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체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전체 사용자 건수가 아니라 전체 고객 소비자 숫자를 세야 되겠죠. 한 사람이 여러 번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문 건수 갖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주문을 완료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 빼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고객 유지율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이 얼마이고 그리고 2014년에 소비자 숫자가 고객 숫자가 얼마인지를 또 계산해야 되겠죠. 2014년도 고객 수는 좀 이따 세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2015년도에 고객 숫자가 얼마이고 그리고 새로 신규 고객 숫자가 얼마인지 그걸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분석하라고 회사에서 요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달랑 수익이 얼마고 그리고 유지 비율이 얼마고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우리 고객 숫자가 모두 몇 명이야? 한 사람이 평균 몇 번씩 구매를 하지? 또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몇 번이나 샀었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 한 번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리포트로 제출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SPSS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좀 많이 복잡하니까 SPSS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유형을 엑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판매 자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엑셀 자료를 불러오면요, 데이터 첫 행을 변수 이름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불러올 것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그 파일이 뜨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불러와졌습니다. 자, 보시면
예, 잘 됐죠.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군요. 예, 이럴 필요가 없는데 소수점 아래는 필요가 없죠. 자, SPSS는 엑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변수 보기 창이 있어가지고 변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엑셀에서는 데이터 보기 형태만 되어 있지만 SPSS에서는 이 변수 보기가 가능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유형도 자기가 자동으로 잡은 것이고 너비, 소수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전부 0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0으로 바꾸십니다. 예, 이렇게 다 바꾸고서 다시 데이터 보기 가볼까요? 예, 싹 없어졌죠, 소수점이요. 예, 좀 깔끔하게 졌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시고 다시 변수 보기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 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칙도에 이 데이터 값이 척도인지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보통 이제 척도하고 명목형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선택합니다. 이 척도는 이 모양이 자 모양인데 계량이란 뜻이죠. 지금 현재 이게 번호 숫자니까 계량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사용자 번호는 사용자니까 명목형이죠. 그 다음에 아이템 번호도 명목형이죠. 그리고 상태 이것도 명목형입니다. 상태가 뭐였죠? 예, 주문 완료 이런 거였죠. 예, 그리고 구매 일시 날짜죠. 판매가 척도입니다. 수량 1,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목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 표현인 줄 알았던 모양인데 척도죠. 척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BC 뭐였죠? 예, 이번에 새로 가입해서 구매한 것이냐 예전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처음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냐 그리고 재구매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PC냐 모바일이냐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리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셨으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름을 저장하셔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것을 제출하셔야 되니까 데스크탑에다가 예, 제목이 뭐였죠? 2015년 예, 매출액이었죠. 이렇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